이야기로 여러분들의 가슴을 채워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위클리 프리뷰의 박윤미입니다. 자, 오늘도 설레는 경마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먼저 지난주 경마 결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주는요, 설 연휴로 인해서 모든 지역이 휴장에 들어갔습니다. 자, 그럼 휴장 전 2월의 첫 번째 경마 주간에는 매 경주 정말 어마어마한 보배당이 쏟아졌습니다. 자, 특히 서울은 주말 평균 복승식 배당이 68배, 그리고 쌍승식은 172배, 그리고 3복승식은 322.6배에 달할 정도로 연휴 전 경마답게 매 경주 이변이 속출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휴장 이후에 펼쳐지는 2월의 두 번째 경마 주간은 어떻게 펼쳐질지 위클리 프리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함께할 전문위원은요, 서울 복귀를 중심으로 서울 경마를 분석해 주시는 이태복 전문위원이십니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경주마를 분석해 주실지 첫 코너부터 함께해 주시죠. 금주에 시행되는 서울 경마를 분석해봅니다. 해설에 도움을 주실 분으로 복귀의 정석 이태복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이태복입니다. 네, 자, 오늘은 토요일 2개 경주, 일요일 1개 경주를 선정해서 분석해 볼 텐데요. 자,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 2월 16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구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주 경마가 부경이나 서울이나 한 주 휴장 때문에 이 출마 등록 현황을 보면은 네. 거의 이제 모든 꽉꽉 차 있죠. 레이스가 풀게이트로 펼쳐지는 그러한 레이스가 거의 대부분일 텐데, 그만큼 또 출전주 수가 많다 보면 또 혼돈도가 많고 그렇죠. 또 변수도 많이 생기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휴장 이후 경마에서 좀 고배당이 많이 나오는 케이스가 많은데, 금주에도 뭐 저배당보다는 뭐 중고배당에 포커스를 맞추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토요 경마 제 9경주입니다.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입니다. 자, 송문길 마방의 골드해머, 이 마필이 이제 출전을 한다면 뭐 강한 축으로 팔릴 수 있는 그런 마필인데, 조교를 하다가 지난 주말부터 또 조교를 안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출전하지 않을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골드해머는 뭐 출전 안 하기 때문에 제외해도 되겠고요. 이러다 보니까 이제 직전에 우승을 한 이 임봉춘 마방의 황금사자가 인기 1위로 갈 걸로 예상이 됩니다. 이 황금사자가 축으로 팔리는데, 근데 직전에 우승을 하긴 했지만 그렇게 편성이 강하지가 않았고요. 또 상당히 편한 선행을 갔는데 마지막에 좀 여력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과한 인기를 끈다면 좀 조심해야 될 그러한 인기마로 볼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직전에 가능성 보인 이 안ben기 마망의 어느 멋진 날, 스피드가 좋은 마필인데 직전에 의외로 초반 스피드가 좀 안 나오면서 따라가는 전개를 펼쳤는데 3착, 2착마와 좀 차이가 크지 않은 3착으로 좀 아쉬움이 있던 마필인데, 편성상 이 황금사자와 이 어느 멋진 날, 이 두 마필이 최저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기에 최근에 부진하지만 최봉주 마방의 프리엠비전은 추임력이 상당히 있는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제 데뷔전 치르는 신마인 서인성 마방의 닐페트론, 그리고 좀 공백을 두고 나오지만 이 박대영 마방의 KN 에이스도 좀 기본기가 있는 그런 걸음입니다. 황금사자와 어느 멋진 날, 요 두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이고요. 여기에 프리엠비전, KN 에이스, 닐페트론, 이러한 마필들이 도전하는 그러한 양상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서는요, 황금사자와 어느 멋진 날을 주축으로 그 외에 프리엠비전과 또 릴페트론이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먼저 입상이 유력한 경주마로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네.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임봉춘 마방의 황금사자가 직전 우승으로 인해서 축으로 팔리겠지만, 직전에 좀 편한 전개 속에서 여력감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그 마필보다는 뭐 최근 2개 경주 좀 부진했지만 탄력이 좋은 최봉주 마방의 프리엠비전이 좀
충막감으로 네. 좀 더 낫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 마필은 오전을 뛰면서 3착을 한번 했는데 그 3착 내용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뭐 최근 2개 경주 내용은 좀 안 좋았지만 이미 막강한 직선 탄력을 보였던 마필입니다. 해볼 만한 편성 만나서 선전이 기대가 되는데 최근 2개 경주 내용은 좀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11월 25일 날 3착을 했던 그 레이스를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2번 마필 유승환 기수가 기승하고 있는 마필이 프리엠비전입니다. 이 마필의 단점이라면 초반 스피드가 좀 떨어지는 그런 단점을 최근 경주에서도 계속 보여줬던 그런 마필인데 추임력 하나는 상당히 좋은 그런 마필입니다. 자, 이 레이스는 혼합 4등급 1300m 레이스였고요. 뭐 이 당시에 프리엠비전이 뭐 보여준 게 없었기 때문에 좀 비인기마로 팔렸던 그런 마필입니다. 자, 후미 전개하고 있고요. 이 경주에 뭐 강축으로 팔렸던 4번 마필 스피드 위너도 초반 발주가 좀 안 좋으면서 같이 후미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스피드 위너가 상당히 센 마필이고요. 자, 4코너 접어들면서 먼저 이제 스피드 위너가 그 스퍼트를 했고요. 프리엠비전은 이 4코너 돌면서 좀 탄력이 붙어야 되는데 그때 진로를 잡느라 탄력이 좀 안 붙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탄력을 붙였는데 지금 외곽에서 이제 3번 마필 금속 돌파, 이 마필도 상당히 센 마필이고요. 스피드 위너 두 마필이 좀 쉽게 1, 2등을 굳히는 그러한 그림이었는데 마지막에 올라온 이 프리엠비션이 이 스피드 위너와 목 차이까지 좁혀오는 즉 그 4코너에서만 좀 원활하게 전개를 풀어냈다면 충분히 뭐 우승까지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끝걸음이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볼 만한 편성 만나 이번 경주 이 프리엠비전이 최근 부진을 떨쳐내면서 입상할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있습니다. 네, 프리엠비전은요 직전 경주에서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8위를 기록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까지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어서 입상 기대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기대마는 어떤 마필일까요? 네, 좀 기존 마필들이 다들 좀 기복이 있어요. 그리고 네. 보여준 기량 자체가 그렇게 세지 않기 때문에 저는 데뷔전 치른 10마 중에 한두 주행 심사 내용이 상당히 좋았기 때문에 그 마필을 입상 기대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서인성 마방의 닐 페트론이라는 마필입니다. 이번에 데뷔전인데 주행 심사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주행 심사는 2월 1일 날 펼쳐졌던 그런 주행 심사입니다. 4번 마필 안토니오가 기승한 마필이 닐 페트론입니다. 또 안토니오 기수가 뭐 좀 체중이 많이 나가는 기수다 보니까 이 주행 심사 때는 이제 56kg 좀 비교적 높은 부담 중량에서 기승을 했고요. 전체적으로 선행만 따라가는데 크게 무리가 없었고요. 그렇게 페이스는 뭐 실전 페이스보다는 한 1초 정도 느린 그러한 페이스로 뛰긴 했지만 직선에서 이 별다른 액션 없이 꾹 잡고 가는데도 탄력이 지속적으로 살아나오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초반 모습을 봐도 초반 스피드 그리고 마지막 모습을 봐도 탄력, 스피드와 탄력을 모두 좀 겸비한 그러한 마필이고요. 이번에 좀 앞선 공략도 충분히 가능한 그러한 마필로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좀 센 마필도 데뷔전 실전 첫 경험이다 보니까 좀 기복을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네. 특히 이제 기복을 많이 보이는 경우가 뭐 전개를 제대로 풀어내지 못하면서 기복을 보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 마필은 초반 스피드가 있기 때문에 초반에 빠르게 선두권에 가담만 한다면 충분히 이 정도 편성이라면 데뷔전부터 좀 강하게 볼 수 있는 마필입니다. 그래서 이 서인성 마방의 닐 페트론 즉시 전략감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릴 페트로는 2월 1일에 진행된 주행심사에서 1분 3초 1의 기록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합격했습니다. 자, 그럼 과연 이번 데뷔전에서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 마필로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18조 박대응 마방의 KN 에이스. 제가 이번 경주 좀 배당 마필로 추천을 드립니다. 네. 2세마 때 좀 빠르게 데뷔전을 했었는데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하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던 그러한 마필입니다. 이번에 이제 장기 휴양 이후에 재검을 치르고 복귀전을 하는 그러한 마필인데 재검 내용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마필은 이 벨라미 로드 자마인데 이 부마도 좋지만 또 목의 혈통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혈통적 기대치도 상당히 높은 마필입니다. 자, 18조 박대영 마방의 KN 에이스 복귀 전부터 바로 좀 일을 낼 수 있는 복병세 마필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KN 에이스는요, 지난 8월에 데뷔전을 치른 이후에 특별한 질병 없이 장기 휴양에 들어갔습니다. 자, 27주 만에 복귀하는 마필인데요. 자, 이번 경주에서는 어떤 성적을 거둘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경주는요, 16일 토요일에 시행되는 12경주입니다. 먼저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요 경마 제12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700m 레이스입니다. 자, 이번 레이스는 최근에 좀 액면이 괜찮고 능력을 보이고 있는 마필 사두가 좀 강한 인기를 끌 걸로 보입니다. 뭐 인기마 4파전 양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추임력이 상당히 좋은 마필이죠. 곽영호 마방의 정동지존 최근에 연투하면서 상당히 좋은 추임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기에 직전에 이제 1700 첫 도전에서 2차 입상을 한 광안민 마방의 썬더블레이드, 그리고 꾸준한 경주력 3연속 입상을 한 정호익 마방의 최강고수, 그리고 이제 좀 마체가 크다 보니까 좀 전개를 타긴 하는데 이 홍대유 마방의 이겨주마도 뭐 앞선 공략만 무난하게 한다면 뚝심은 상당히 좋은 마필입니다. 정동지전, 썬더블레이드, 최강고수, 이겨주마 이렇게 네 마필이 좀 강한 인기를 끄는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서는요, 정동지존, 썬더블레이드, 또 최강고수, 이겨주마 이렇게 네 마필이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입상이 유력한 마필로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자, 강환민 마방의 썬더블레이드 직전에 1700 첫 도전에서 준우승을 한 마필입니다. 근데 직전 경주 내용을 보면은 전개를 감안한다면 상당히 잘 뛴 경주 내용입니다. 좀 초반 스피드가 빠르게 나오지 않는 그러한 단점은 있는데 직선 탄력은 상당히 좋은 그러한 마필이고요. 자, 직전 경주 내용상 뭐 이 정도 편성이라면 연투가 유력하다 이렇게 보는 마필입니다. 자, 직전 경주의 직선 걸음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코너 접어드는 시점, 후미권, 중후미권, 외곽에서 전개하는 12번마 김영군 기수가 기승한 썬더블레이드입니다. 자, 이 레이스는 문세영 기수의 4번마 삼성동행이 초반에 선행을 장악 후에 그대로 1순하면서 우승을 한 그러한 레이스고요. 이 썬더블레이드는 최외곽 12번 게이트를 부여받다 보니까 초반 스피드가 좋지 않다 보니까 시종 외선을 돌았습니다. 그래서 전개상 입상하기 힘들지 않나 싶었는데 직선에서 막강한 뒷심을 발휘하면서 2차 입상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이 삼성동행이 3마신차로 졌는데 이 당시에 삼성동행이 컨디션이 완전히 베스트 컨디션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편한 단독 선행을 나간 걸 감안한다면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개 상황까지 감안한다면 이 삼성동행보다 외려 더 세게 뛴 마필이 이 썬더블레이드입니다. 자, 이번에 이제 1700을 직전에 한번 경험을 했고 요번에 두 번째이기 때문에 좀 더 나온다 이렇게 봤을 때 이 썬더블레이드는 입상이 유력한 충막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썬더블레이드는요, 최근 3경주 연속 입상에 성공했습니다. 자, 직전 3등급 승급전에서도 2위를 기록했는데요. 이번 경주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입상 기대 마필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기대 마필로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자, 10조 정호익 마방에 최강고수가 최근에 3연속 입상을 하면서 꾸준한 전력을 보이거든요. 근데 직전에 이번에 이제 같이 출전하는 정동지존한테 2마신 차로 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아마 썬더블레이드와 정동지존이
최저 배당을 형성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저는 이 최강고수가 직전에 그 직선에서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추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최강고수가 이 정동지전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 최강고수를 입상 기대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강고수의 직선 좀 매끄럽지 못한 그러한 추진이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4코너 접어드는 시점, 선위권에서 지금 따라가고 있는 3번 마필이 김동수 기수가 기승한 최강고수고요. 지금 최외곽에서 추입으로 들어오는 마필이 박태종 기수의 정동지전입니다. 이 정동지전은 박태종 기수가 그야말로 추입 타이밍을 제대로 잡으면서 힘을 몰아서 쓰는 그러한 부분이었고요. 최강고수는 비교적 편하게 그 3, 4코너 중간까지는 내선에서 부드럽게 따라왔는데 4코너 접어들면서 진로를 잡는 과정에서 좀 김동수 기수와 마필이 엇박자를 내는 그러한 모습을 보였고 직선에서의 추진도 좀 강한 추진이 아니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동지전은 그야말로 박태종 기수가 뭐 최상의 전개를 펼치면서 우승을 했고 최강고수는 김동수 기수의 추진이 좀 미흡했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번에는 뭐 최강고수가 이 정동지전을 이기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강고수를 입상 기대마필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최강고수는요 최근 세 경주 연속 입상에 성공하면서 안정적인 경주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도 연속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다크호스 배당 마필은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54조 박천서 마방의 판타스틱 콤비. 저는 좀 이변이 일어난다면 물론 이제 인기 4강의 전력이 세긴 하지만 이변이 일어난다면 이 판타스틱 콤비가 주인공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 판타스틱 콤비는 구전 1승입니다. 근데 그 1승 내용이 그 박태종 기수 기승에서 우승을 했었는데 그 내용이 좀 괜찮았던 마필이고요. 그리고 이 마필이 좀 그 3등급 승급 이후에 좀 컨디션이 좋은 적이 없었거든요. 이번에도 최근에도 좀 출전 주기가 늘어지면서 좋지 않은 컨디션 속에서 출전을 했었는데 직전 경주에 다나카 기수가 좀 무빙을 떴는데 그 무빙 과정은 좋았습니다. 근데 직선에서 그 걸음을 유지하지 못하면서 하위권에 머물렀는데 요번에 그 월요일날 스포시 컨디션을 보니까 확실히 마필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예정 기량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원래 이 40조 심사명 마방에서 이제 박천서 마방으로 1월 초에 옮기면서 좀 사용 관리가 달라지면서 좀 컨디션까지 올라오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판타스틱 콤비 요 마필을 최대 다크호스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판타스틱 콤비는요 3등급 승급 이후에 중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하면서 좀 이렇다 할 성적을 내지는 못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살펴볼 경주는요 17일 일요일에 시행되는 8경주입니다. 경주 조건부터 사전 인기도까지 차근차근 꼼꼼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1호 경마 제8경주입니다. 혼합 3등급 1400m 레이스입니다. 자, 요번 레이스는 최근에 상당히 인상적으로 뛴 마필들이 다수 출전하고 있습니다. 좀 능력마가 상당히 많은 그런 레이스고요. 그리고 좀 기본 배당 자체, 팔리는 마필이 많다 보니까 기본 배당 자체가 상당히 높게 형성될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먼저 이제 그 40조 송문길 마방의 메디치 글로리가 직전에 선행 여유승을 했기 때문에 좀 강한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정호익 마방의 베네딕트도 최근에 연투 3연속 입상을 하고 있고 이번에 승급전이긴 하지만 부담 중량이 대폭 낮아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베네딕트도 좀 많은 인기가 예상이 되고요. 직전에 3등급 레이스에 바로 적응하면서 입상을 했던 다크 플레이어도 뭐 인기가 예상이 됩니다. 여기에 박대영 마방의 썬더마크 직전에 후착마를 10마신 차로 깨면서 아주 여유승을 하고 이번에 승급전이고요.
강한민 마방의 플라잉 포드도 좀 승급전을 맞이한 그러한 마필입니다. 여기에 나머지 마필들도 뭐 슈퍼삭스도 직전에 뭐 따라가는 전개에서 스프링백을 이기면서 아주 배당의 주인공이었고요. 머니블레이드, 투고윈, 뭐 삼유굿뜸 상당히 좀 도전 가능한 마필도 상당히 많습니다. 자, 인기는 이 베네딕트, 메디치 글로리, 다크플레이어, 슈퍼삭스, 썬더마크 이렇게 5두가 좀 인기를 끄는데 뭐 도전세 마필들도 만만치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에서는요, 메디치 글로리, 또 베네딕트, 다크 플레이어, 또 선더마크, 슈퍼삭스 이렇게 인기를 끌 것이다라고 예상해 주셨는데요. 자, 그렇다면은 이번 경주 입상 유력 마필로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직전 경주 내용이 너무나 인상적이었던 마필이 18점 박대응 마방의 썬더마크입니다. 물론 문세영 기수가 원게이트 이점을 살려서 네. 비교적 편한 선행을 갔어요. 근데 이 마필이 그 페이스 자체가 상당히 하이 페이스로 뛰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걸음의 여력감이 상당히 있었습니다. 뭐 후착 그러니까 상대 마필들이 그렇게 세지 않았기 때문에 뭐 신마신이 낮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경주 기록까지 감안한다면 상당히 잘 뛴 내용입니다. 그래서 썬더마크는 이번에 승급전에 거리 늘었고 뭐 직전과 같이 뭐 원게이트 선행은 아니겠지만 초반 스피드에서도 밀리지 않는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이 썬더마크를 입상 유력 마필로 말씀을 드리겠고 자, 직전 경주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번 게이트 문세영 기수가 기승하고 있습니다. 스타트는 그렇게 빠른 편은 아니었지만 뭐 자세를 잡아주자 상당히 빠른 스피드를 보이면서 여유롭게 선행을 나갔고요. 이 썬더마크는 데뷔전에서는 이렇다 할 걸음을 보이지 못했습니다. 근데 2전째 들어서면서 확실히 좀 강자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확실히 준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지금 꾹 잡고 가는데도 스피드가 상당히 좋았고요. 이 3코너 도달 타임이 28초 8. 일반적으로 좀 빠른 페이스더라도 29초대 중반 정도가 나오는데 뭐 1초 정도 빠른 페이스로 또 돌았고요. 또 4코너 도달 타임도 뭐 47초 7. 전혀 페이스를 늦추지 않으면서 일반 빠른 페이스보다 1초 이상 빠른 그런 페이스로 4코너에 도달했습니다. 즉 선행을 편하게 나가긴 했지만 뭐 꾹 잡고 페이스 안배한 게 아니라 상당히 빠른 페이스로 선행 1순하면서 우승을 하는 그러한 모습인데 마지막 뭐 한 150m 남겨놓고는 워낙에 후착마와 착차가 컸기 때문에 문세영 기수가 꾹 잡으면서 통과를 했습니다. 1분 19초 8로 1300을 통과를 했는데 이날 주로가 그렇게 가벼운 편이 아니었거든요. 대부분의 그 1300 우승 기록이 1분 21초대임을 감안한다면 한 2초 정도 빠른 그러한 경주 기록입니다. 자, 기록이나 끝걸음의 여력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이번에 승급전에 거리가 늘긴 했지만 이 썬더마크는 좀 입상이 유력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썬더마크는요, 직전 경주에 신마신의 도착 차이로 압도적으로 1위를 차지하면서 3등급 승급에 성공했습니다. 자, 이번 승급전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입상 기대마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입상 기대마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자, 40조 송문길 마방의 메디치 글로리가 이 마필도 직전에 선행 여유승을 했고요. 네. 이 썬더마크하고 좀 다른 점은 이제 메디치 글로리는 초반에 빠르게 선행을 장악 후에 4코너까지 최대한 페이스를 늦추면서 힘한 배를 철저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후착마를 온마신 차로 비교적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는데 이 메디치 글로리는 제가 그 주행 심사 내용을 보다가 이 말은 자질과 능력이 상당히 좋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데뷔전부터 좀 강하게 추천을 드렸는데 사실 그 데뷔전에서 이 문학스남이라는 강마가 있었는데 그 말까지도 이겨내면서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이전째는 대상경주에 출전해서 이 페이스 안배를 제대로 못하면서 오버하면서 좀 무너지긴 했지만 직전 경주 페이스 안배 해주자 워낙에 좋은 직선 걸음을 보였기 때문에
이 메디치 글로리 또한 이번에 승급 전에 거리가 늘긴 했지만 입상이 유력하다. 입상 기대 마필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메디치 글로리는요, 직전 경주에서 인기도만큼의 활약을 펼쳐주면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승급전에서 어떤 성적을 기록할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변을 이끌어낼 수 있는 배당 마필로는 어떤 마필이 있을까요? 네. 자, 24조 소홍수 마방의 원인어 빌리언. 사실 보여준 내용으로는 이번 레이스가 앞서 말씀드린 뭐 썬더마크나 메디치 글로리 뭐 이외에도 뭐 슈퍼삭스 상당히 센 말이 많습니다. 그래서 보여준 기량으로는 조금 못 미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직전 경주 복귀상 볼 수밖에 없는 마필이 원인어 빌리언입니다. 원래 좀 선행 스타일의 마필이었습니다. 앞선에 가서 좀 꾸역꾸역 버티는 그러한 유형의 마필이었는데 직직전 경주에 선행마 보내놓고 따라가는 전개에서 좋은 선임력을 보이면서 우승을 했고요. 자, 직전 경주가 이제 3등급으로 승급한 레이스였습니다. 거기에서 사착을 했는데 전개를 감안한다면 충분히 2착 입상은 가능했던 그러한 걸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원인어 빌리언을 다코스로 추천을 드리는데 직전 경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7번 게이트 빅투아르가 기승한 마필이 원인어 빌리언입니다. 4등급 때는 그렇게 밀어붙이지 않아도 빠른 스피드를 보이면서 무난한 선두권 전개를 했는데 아무래도 이제 3등급 레이스다 보니까 좀 밀어붙였는데 진로가 좀 막히면서 초반에 자리를 제대로 잡지를 못했습니다. 자, 이 레이스는 지금 선행 나간 울트라 펀치 그리고 지금 외선에서 울트라 펀치 옆에 붙이는 8번 마필 문학스나미 그리고 내선에서 차분히 안 배우고 가는 5번 마필 프린스 메모리 등 상당히 센 마필이 많이 출전을 했던 그러한 레이스입니다. 자, 초반에 좀 전개를 제대로 못 풀었던 원인어 빌리언이 4코너 접어들면서 내측 진로를 선택하고 나왔는데 여기서 이제 프린스 메모리는 제대로 추진을 했는데 이 원인어 빌리언은 이 두 마필 사이에서 진로 확보를 못하다 보니까 또 내선으로 다시 틀어나오는 그러한 좀 불리한 전개를 했습니다. 자, 울트라 펀치가 좀 편한 선행을 유지했기 때문에 뭐 후착마를 좀 여유롭게 따돌리면서 우승을 했고요. 이 문학스나미 프린스 메모리 원인어 빌리언이 큰 착차 없이 2, 3, 4착을 했는데 전개를 감안한다면 좀 두 번의 그 진로 막힘이 있었거든요. 그 부분만 한 번이라도 좀 진로가 안 막혔다면 특히 직선에서 이 추진 타이밍이 좀 제대로 나오면서 진로가 잘 열렸다면 충분히 2착 입상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전력이었고요. 이 3착을 했던 프린스 메모리와 한 반마신 차로 4착을 했는데 이 프린스 메모리가 지난 경주에서 아주 여유롭게 우승을 했던 마필입니다. 좀 센 편성에서 진로가 막혔음에도 선전을 했기 때문에 이 원인어 빌리언을 다크호스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인어 빌리언은요, 직전 3등급 승급전에서 아쉽게도 4위를 차지했습니다. 자, 이번 경주에서는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금주 부산 경마에 출전하는 경주마 중에서 새벽 훈련이 우수한 경주마를 알아보는 부산 트레이닝 프리뷰 시간입니다. 자, 먼저 해설에 도움을 주실 분으로 새벽 훈련의 전문가 강호 전문위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강호입니다. 2019년에 이제 명절이 끝나고 본격적인 2019년 첫 경마일 들어가는 주간입니다. 자, 먼저 좀 조금 늦었지만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올해 하시는 일들 그리고 하고자 하시는 일들 다 이루어지시는 한 해 꼭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말씀드린 대로 첫 경마일인데 뭐 저도 이제 명절 이제 끝자락에요. 올해 해야 될 일 그리고 뭐 목표로 삼은 일들 하나하나 좀 다이어리에 좀 적어가면서 다시 한번 좀 생각을 한번 했는데 자, 아무튼 뭐 이번 주 뭐 첫 경마 주간 뭐 열심히 또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한번 힘차게 한번 뛰어볼 거고요.
2019년 끝나는 날 한번 열심히 한번 뛰었구나. 이런 느낌이 들 정도로 한번 열심히 한번 힘차게 한번 뛰어보겠습니다. 자, 이번 주 2019년 첫 경마 주간 방송 한번 좋은 결과 한번 있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럼 힘차게 부산 경마를 한번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총 8두의 경주마를 새벽훈련 우수 경주마로 분석해 주셨는데요. 자, 첫 번째로 주목할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위원님? 네, 20조 최기용마방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가보데이가 되겠습니다. 직전 우승으로 이제 연속 승급전을 이제 맞았습니다. 데뷔전에서 탄젠트를 만났고요. 자, 그 후에 굿댄서를 만났습니다. 지금은 뭐 중위군까지 모두 올라가 있는 뭐 능력마들과 데뷔전부터 좀 붙으면서 조금 아쉬운 경주력을 보이긴 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가능성은 보여줬었던 그런 내용이었고요. 최근에는 뭐 해볼 만한 편성 만나면서요. 뭐 이마필도 뭐 연속 우승하면서 이번에 국내산 4등급의 승급전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직 선입권에서는 검증될 부분이 좀 있습니다.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면서 레이스를 이렇게 주도하면서 우승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검증할 내용은 있지만 향후에 보여줄 걸음은 분명히 있습니다. 이 470kg대의 액톤파크의 자마루요. 자, 아직은 목수임이 약간 둔탁한 맛은 있지만요. 뭐 계속 좋아지고 있고요. 이 훈련 때의 느낌 자체는 원래 뭐 괜찮았던 말이었기 때문에 강자만 어느 정도 좀 피한다면요. 뭐 국내산 4등급 무대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는 그런 전력으로 봅니다. 자, 여전히 훈련 시에 스피드감 좋았고요. 뭐 탄력 우수한 느낌이었고 최종 출마표가 나온 다음에 선두권에 빠르게 붙일 수 있는 조건을 다시 한번 만나친다면 이번에 연속으로도 한번 우승까지 한번 도전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첫 번째 말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조 최기용마방의 국내산 4등급의 가보데이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보데이는요 2연승을 달성하면서 4등급 승급에 성공했습니다. 자, 금주에는요 15일 금요일 7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자, 과연 이번 승급전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인가요? 8조 토마스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토아메이스가 되겠습니다. 4전 동안 4번의 경주를 뛰었는데 우승 1번, 입상 2번을 기록하면서 뭐 꾸준한 경주력 보여주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데뷔전에서 외곽 게이트를 받으면서 발주가 아주 매끄럽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4위를 기록했고 그 후에는 이제 선두권에 빠르게 붙이는 전개로 전개로는 조금 무리수가 아닌가 했었는데도 입상을 해주면서 이 걸음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좀 악재라면 뭐 현재까지 이 토아메이스가 4번을 뛰면서 계속적으로 외곽 게이트 그것도 10번 게이트만 이상하게 또 3번이나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게이트 운이 따르지도 않았지만 능력을 좀 발휘를 해줬고요. 최근에 호흡이 잘 맞아주고 있는 김혜선 기수가 이 지난주부터 직조로 준비를 해주고 있었습니다. 뭐 강약 조절 이상은 없어 보였고 뭐 병합훈련 시 역시나 근성 있는 걸음 잘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뭐 편성만 적당히 또 만난다면요. 뭐 형군 고별전도 뭐 충분히 가능해 보였고 자, 이번에는 뭐 몇 번 게이트를 만날지가 좀 궁금합니다. 계속적으로 불운으로 좀 외곽 게이트를 만났는데 자, 인코스 쪽에 혹시 또 딱 들어간다면 한번 우승 기대할 수 있는 그런 말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8조 토마스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토아메이스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토아메이스는요, 최근 3연속 입상에 성공하면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말입니다. 자, 금주에는 17일 일요일 부산교차 2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자, 이번에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어서 세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일까요?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파워터치가 되겠습니다. 직전 주행 중지가 되면서 조금 아쉬운 감이 있었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재결 리포트를 보면요. 이 발주와 동시에 기립하면서 기수낙마라고 되어 있는데 경주 동영상을 다시 한번 찬찬히 뜯어보면요. 이 발주와 동시에 기립이 아니고 약간의 요동과 기립이 있는 순간 발주대가 열렸기 때문에
자, 개인적으로는 이 환불 처리가 돼야 된다고 보는 그런 경주입니다.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지나가 버렸는데 엄밀히 느린 화면으로 보면 이 발주기를 여는 타이밍이 잘못됐습니다. 조금 미심쩍은 부분이 좀 있었던 뭐 그런 레이스였기도 합니다. 이 브리더스컵 출전을 위해서 지난번에 이 서울로 내려갔던 신영철 기수가 기승한 것도 조금 좀 긴가민가했던 그런 부분이었고요. 이 직전 경주를 무시하고 본다면 이 데뷔전에서 단독 선행으로 유현명 기수가 정말 총알같이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이 결승선 전방 100m 부분에서는 뭐 거의 잡고 뭐 여유 있게 통과할 정도로요. 이 여력감이 상당히 좋았던 그런 말입니다. 이 지난주 일요일부터 이번에는 뭐 저기만장입니다. 데뷔전을 뛰었던 유현명 기수가 직조로 준비를 했고 이 국내산 4등급의 딥마인드와 이 강병합하면서 외열 쪽에서 우수한 탄력 잘 보여줬습니다. 이번이 2개월 그 당시에 정지를 받았기 때문에 이 출전 주기가 조금 늘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장 체중과 그리고 컨디션까지 그리고 마무리 훈련까지 한번 체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파워터치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파워터치는요, 직전 5등급 승급전에서 출발 시 기립하여서 주저앉으면서 주행 중지를 초래했습니다. 자, 금주에는 15일 금요일 4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기대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네 번째로 주목할 만한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15조 안우성 마방입니다. 국내산 6등급의 화랑의 챔피언이 되겠습니다. 직전 데뷔전에서 이 개인적으로 좀 세게 보지 않았던 그런 말입니다. 자, 그런데 선두권이 좀 이렇게 몰락을 하면서 직선 추입 입상을 하면서 그래도 인기도보다는 조금 더욱더 더 뛰어준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510kg대의 거구입니다. 잘생긴 마체를 가지고 있고 이 데뷔전 준비할 때 제가 조금 약하게 봤던 이유가 주행 밸런스가 조금 둔탁하다고 봤습니다. 자, 그 모습은 실전에서 분명히 보여주긴 했지만 이 전개가 조금 맞아 떨어졌던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한 번의 경주를 뛰어서인지요. 훈련 때 모습을 보니 이 직전보다는 한결 부드러워진 발놀림과 이 주행의 안정화도 보여주고 있었던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직전 데뷔전을 치르고 한 달 반 만에 이전째를 이번에 좀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돌아온 서승훈 기수가 이 지난주부터 직조하면서 준비를 해왔습니다. 이 국내산 3등급의 예스파워와 이 강병합하면서 이 스피드와 근성 보강 충분히 해주는 그런 모습도 보여줬습니다. 한번 첫 우승을 한번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15조 안우성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화랑의 챔피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화랑의 챔피언은요, 직전 데뷔전에서 2위를 기록했는데요.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 연속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경주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번째로 주목할 만한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일까요? 9조 양귀선 마방의 국내산 4등급의 명신파워가 되겠습니다. 자, 12번을 뛰면서 2번의 우승이 있는 그런 말입니다. 최근에는 좀 정체기를 겪고 있기 때문에 뭐 입상 아니면 이 3차 간에만 들어가면 어느 정도 중배당을 형성시킬 수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2017년 구절염의 여파로요. 거의 뭐 1년여의 공백을 좀 갖고 2018년에 좀 출전을 했었고요. 두 번째 그 당시 공백 후에 이 두 번째 경주였던 이 작년 9월 경주에서 우승을 하면서 이 승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형군에서 다시 한번 정체기를 겪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호흡이 조금 짧다는 그런 느낌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직선에서 이 근성과 힘은 일단 보유를 어느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착순권 근처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해주고 있는 그런 말이 되겠는데요. 자, 입상에는 계속 실패를 하고 있지만 형군에서 어느 정도의 편성과 전개만 좀 맞아떨어지면 깜짝 입상을 할 수 있는 그런 잠재력은 형군에서 좀 가지고 있는 그런 말로 평가를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입상만 해준다면 그리고 3차까지만 들어간다면 이 배당의 중심마가 될 수 있는데 자, 그
타이밍이 이번 주가 한번 되기를 기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훈련 시의 걸음도 계속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한번 주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월요일 날에 리차드 기수와 호흡 맞추면서 준비한 구조 양귀섭 나방의 국내산 4등급의 명신 파워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명신 파워는요 4등급 승급 이후에 계속해서 좀 중하위권의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금주에는요 15일 금요일 7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6번째로 주목할 만한 또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가 있을까요? 33조 권승주 마방입니다. 국내산 4등급의 K+1이 되겠습니다. 직전 선두권 전개 후에 우승을 하면서 이번에 국내산 4등급의 승급전을 맞았습니다. 직전 경주에 1600m를 뛰었습니다. 뛰면서 이제 중거리 이상의 첫 도전에 들어갔는데 호흡이 조금 짧다는 느낌을 받았고 이 인기도만큼 활약을 못 해주면서 이 부진한 경주력을 이 1600m에서 보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번에 1600m인데 어떠한 능력을 발휘할지 사뭇 궁금한 그런 말이기도 하고요. 이 540kg대 거구입니다. 단단한 마체 가지고 있고요. 이 컬러즈 플라잉의 자마로 이 목수임도 괜찮아서 향후에 개인적으로는 좀 중장거리가 맞다 이런 느낌을 좀 받았던 말인데 1600m 조금 부진했기 때문에 조금 아이러니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이 마체 밸런스와 혀를 보면 분명히 더욱더 띄워줄 그런 모습이고요. 이 김초로 기수가 기승을 해주면서 이 저기만장으로 이번 주 준비해주는 그런 모습 보여줬습니다. 이 국내산 4등급의 터프 그린과 이 강병합 훈련 준비했고 탄력 자체는 여전히 우수한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이번 주 저기만장으로 다시 한번 돌아왔는데 우승을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33조 권승주 마방의 국내산 4등급의 K+1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K+1은요 직전 경주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4등급 승급에 성공했습니다. 자, 금주에는요 15일 금요일 9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자, 과연 이번 승급전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7번째로 주목할 만한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일까요? 네, 제가 지난번에 추천을 드렸었는데 이 주기가 좀 딜레이 되면서 이번에 휴장 후에 다시 한번 출전 예정마로 등록되어 있는 말입니다. 22조 강은석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김하부대장이 되겠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13조에서 이적한 다음에 휴양 공백을 갖고 출전했다. 이런 말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 주행 검사와 이 연습 주행까지 마치면서 1000m 1분 02초 때 양호한 기록을 보여줬기 때문에 현장에서도 데뷔전 초부터 좀 인기를 제법 모아줬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 주행검사의 걸음에 비해서 훈련 시의 모습은 조금 떨어졌던 게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실전에서도 그 부분이 정확하게 좀 드러났고요. 향후에 좀 이렇게 많이 뛸 말 같지는 않은데 그래도 순발력이 있기 때문에 이 사양 관리만 어느 정도 되면 이 평균 돌파는 시간 문제라고 보고 있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자, 이미 2주 전부터 준비는 일단 끝나 있었고요. 휴양 후에 마체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 그런 느낌을 받고 이 주행 밸런스도 상당히 괜찮아졌습니다. 자, 아직은 훈련 강도를 강하게 올리는 모습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마무리 훈련까지는 한번 체크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입상 그리고 3차까지만 해준다면 그래도 중배당 그 이상의 배당까지도 나올 수 있는 그런 말이기 때문에 배당 좋아하시는 분들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22조 강은석 마방의 국내산 6등급의 김하부대장을 다시 한번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하 부대장은요 데뷔 이후 3전 동안 기대만큼의 활약을 펼쳐주진 못했습니다. 자, 과연 이번 경주에서는 반등에 성공할 수 있을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경주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만한 경주마는 어떤 경주마일까요? 19조 김영관 마방입니다. 국내산 5등급의 럭키 넘버원이 되겠습니다.
직전 4전 만에 첫 우승을 한 그런 말입니다. 19조 김영관마방의 마필치고는 좀 입상이 조금 늦은 감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렇지만 뭐 직전에 뭐 김혜성 기수가 초반부터 강한 의지 보이면서 선두권에 붙였고요. 입상에는 실패를 했지만 가능성을 충분히 보여줬고, 직전 경주에는 따라가는 선입전을 펼치면서 우승을 차지한 그런 말이 되겠습니다. 이 460kg대 크지 않은 마체지만요, 아주 잘생겼습니다. 근성도 제법 보여주고 있고요. 이 주행 밸런스도 우수해 보였습니다. 자, 액톤파크의 자마루요, 뭐 현재까지 보여준 걸음보다는 향후에 보여줄 걸음이 분명히 있는 그런 말로 평가를 합니다. 자, 리차드 기수가 지난주부터 직조 준비하면서 안장 교체 다시 한번 마방에서 변화를 주고 있는 모습이었고요. 이 국내산 3등급의 럭키 코리아와 내선에 두고 강병합을 준비를 하면서 이 외열 쪽에서 길게 걸음을 늘려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자, 아직 한국 경마장에 오면서 우승이 없습니다. 이 리차드 기수가 우승이 없는데, 이번 주가 정확히 한 달째 되는 1개월 딱 되는 그런 주간입니다. 한번 이 말로요, 한번 리차드 기수가 한국 경마에서 첫 우승을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조 김영관 마방의 국내산 5등급의 럭키 넘버원까지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럭키 넘버원은요, 직전 경주 데뷔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금주에는요, 15일 금요일 2경주에 출전할 예정인데요. 자, 과연 5등급 승급전에서도 입상에 성공할 수 있을지 끝까지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두 분의 전문위원과 함께 서울과 부산 경마를 빠르게 분석해봤습니다. 자, 금주 서울 경마는요, 토요일이 13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에는 총 11개 경주가 시행이 되고요. 자, 부산은 금요일이 12개 경주, 그리고 일요일에는 총 6개 교차 경주가 시행이 됩니다. 자, 특히 일요일 서울 9경주로는요, 로드2 G1 챔피언십 1등급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요. 자, 현재까지 총 11두의 경주마가 출전 신청을 했습니다. 자, 또한 일요일 부산 교차 5경주 역시 로드2 G1 챔피언십 1등급 경주가 시행이 되는데요. 자, 현재까지 총 19두의 경주마가 출전 신청을 하면서 치열한 경합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자, 과연 어떤 경주마가 승점을 쌓아 올릴 수 있을지 우리 경마팬 여러분들 끝까지 주목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위클리 프리뷰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알찬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